네, 오늘도 수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엠비엔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한 시점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좀 투자 전략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뷰는 일단은 5월 달은 4월 달보다 좋을 것이고 네. 그다음 6월 달은 5월 달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저의 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좀 있어서 좀 간략히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증시가 내려갔다 보니까 네. 이제 다시 이제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셀인 메이가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제가 준비해온 요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런 우려감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해서 오늘 요번 달까지 오늘도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차시장 봤을 때는 아직도 5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서 누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 잘 놀고 있고 네. 국내장을 나가지 않았다가 되는 거라서 전 여전히 지수에 대한 추세 흐름은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오션 만기 때문에 밀린 것이지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보게 되면 차트인데요. 제가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종합지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봐야 될 게 위치인데, 나스닥 종합지수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정고점들이 거의 다 왔다 보니까 뚫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에 정고점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정고점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료가 좀 필요하고 지수를 올려줄 만큼의 뭔가 시가총액 사기 종목이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한 재료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다 보니까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이 자리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이 좀 생겼고, 그다음에 오늘도 국내 같은 경우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갔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원래 외국인 포지션이 2,750일 상단이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고점 딱 찍자마자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새롭게 이제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향해서 가는 새롭게 열린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6월달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장세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7개월 동안 샀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더 살 수 있겠느냐? 요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다음 자료 보게 되면요. 요건 이제 잘 못 보실 만한 내용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자료이고 네. 이게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 연중 상승률입니다. 결국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0.5 정도? 약간 정말 조금 올라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인 거고 지금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봤을 때 시각을 보는 건데 지금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특히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맨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은 아래에서 두 번째가 코스피고요. 네. 맨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예. 파란 색깔은 마이너스인 거고 빨간 색깔은 플러스인 건데 글로벌 전체적인 주요 국가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풀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떠한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풀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좋게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매수가 들어올 건데 그 외국인들이 과연 그럼 어느 것부터 사겠느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나스닥 종목 안에서 고점 종목을 사서 더 올라갈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주식의 기초는 저가 매수를 해서 고가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바닥에 깔려 있고 외국인들이 무려 7개월 동안 사고 있는데 불구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손실 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재료만 발생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다음 주 석가탄신일 이후부터 잘하면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기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올라오지 않고 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안에서 뭔가 지금 실적에 대한 밸류적인 측면보다도 약간 턴어라운드가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뭔가 바닥에 깔려져 있는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트에 대한 변화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는 흐름의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지수를 보시기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 다시 6월을 향해 좀 돌아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좀 전망을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떨어진 하루가 됐었는데 이슈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오늘은 주식 거래를 이제 앞으로 12시간씩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장 마감이 나중에 하면은 밤 8시,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거라서 앞으로 수면 상한가가 클로징 벨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뭐 가능하죠.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뭐 8시에 끝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는 증권사들이 수익을, 그러니까 거래 세금을 더 걷거나 수수료를 더 거둘 수 있는 찬스지 개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준다 그래서 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한 2번째 정도로 시장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 거의 이제 한 달 전쯤에 나왔었던 건데 그때는 좀 현실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오늘 이야기 나와 보이니까 현실 가능성에 대한 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번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오늘 시간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단독 보도입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인데 자율주행을 일단은 좀 멈추고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는 이렌시스가 또 강하게 올라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일 시장 로봇주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나 이런 기대감을 좀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반 동안 로봇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까지도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 후발주들 종목, 삼성과 연관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으로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저도 단독 기사를 봤어요. 예. 봤는데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로봇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사업을 접어두고 접어두고 사업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하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전반적으로 컸고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수급들이 제약바이오로도 옮겼다가 지금 전선 쪽으로도 옮겼다가 이제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로 또 옮기면서 그동안에 한 번쯤은 로봇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 수급도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 조금 저도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로봇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제 포트에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을 좀 오픈해보고 그래서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일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매입해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세게 V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골이 깊어진 만큼 또 산이 또 높게 그쵸.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좀 기대를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한번 로봇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로봇주가 사실 AI 그리고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갈 때 사실 로봇 섹터 자체도
거기에 꿀리지 않게끔 잘 따라 올라가는 습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 한 2달 정도는 이가람 매니저님 로봇주들이 이상하리만큼 되게 조용했습니다.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도 뭐 사실 삼성 관련된 로봇은 너무 좀 재료 자체가 신선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울거먹었다. 네, 너무 또 울거먹이 좀 있고 너무 좀 신선한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올라갔을 때마다 조금 매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약간 밀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AI가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로봇도 좀 쉬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재료가 특별하게 내일 뭔가 안 나온다면 로봇들이 아침부터 아마 시간에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침에 잠깐이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다 할 큰 이슈가 없으면 로봇이 모처럼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로봇주 아직도 확실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삼성이 뒷배로 두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이 소식에도 오늘은 뭐 시간 외에서 1%대 움직임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수급이라든지 인기가 있는 게 갈렸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네. 뭐 로봇주들이 인기가 없죠 전반적으로. 네. 레인보우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두산도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안 사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뭐 적자가 나왔고 뭐 60억 정도의 적자가 1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지금 레인보우 기사가 나왔는데 양팔형 바퀴 이동형 인간 로봇. 인간형 양팔 로봇 네. 사전 판매 개시를 한다고 하는데 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용 플랫폼이 9천만 원이고요. 아, 상업용 플랫폼이 1억 3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뭐 네. 이렇게 사전 판매를 하는데 5월 8일부터 사전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게 팔릴까 싶기도 어디서 쓸까요?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쓸까 지금 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면 기업단에서 그러니까 기업사에서 사는 거, 홍보를 개인이 하기 절대 살수 위해서 없는 하긴 할 금액이라. 텐데 예.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면 주가도 올라갈 텐데 인기가 없으면 또 주가도 큰 반향을 못 일으킬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런 상업용 플랫폼으로 해서 이걸로 이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물건을 움직이거나 이렇다 그러면 쓸 수가 있을 텐데 네. 상업용 플랫폼 어디다 쓸까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주구들이 이제 인기가 있고 이렇게 지금 요 RBY1 예약 네.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어. 발생해서 이게 이제 엄청 잘 팔린다면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레인보우를 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우리 상용화하기는 로봇이 굉장히 멀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즉슨 그럼 로봇주가 더 좀 이제 강하게 움직이려면은 숫자, 넘버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숫자로 증명을 안 하더라도 이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팔리는구나. 그러니까 한두 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식당에서 사실은 배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제품이 아니고 한국의 제품으로 해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음식을 실어 나르는 로봇들이 한국산으로 많이 소비가 된다면 판매가 된다면 우리 로봇주도 더 좋아질 거고 가격 경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제품을 앞서는 그러니까 기능과 가격 면에서 우월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로봇주도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기, 지금 모두에게 잘 팔리는지 요 여부가 먼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 지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주식 거래 하루가 이제 12시간이 된다.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좀 간략하게 넘어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요. 바로 K뷰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중에 군계 일학은 바로 K뷰티, 화장품과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였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지난달에 포트에 편입을 했었던 실리콘2가 오늘은 진짜 괄목할 만한 주가 성장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에서는 클래시스가 오늘 20% 가깝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뷰티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건 연속성이 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또 실리콘2를 직접 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연속성 확실히 지금 살아있는 추세라고 보시나요?
실리콘2 포트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나요? 그냥? 네. 한번 제작진에 부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지난달에 1등을 하셨으니까 이런 특혜는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실리콘2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실적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470억 나왔고 올해 740억 실적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분기에 130억 예상했는데 올해 실적 260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나왔고 작년에 온기 실적의 절반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우리 저환율에 수혜주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매출 증가, 그러니까 스타일코리안닷컴에서 팔리는 여러 가지 화장품, 그다음에 푸드, 그다음 뮤직 관련해서도 열심히 한국의 뷰티를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조 클럽에 달성했거든요. 그쵸. KBT 대장으로서 이제 1조 2천억을 넘어섰는데 지금 이 실적이면 제가 뭐 어디까지 갈지 이제 제 생각 2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3만 원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리콘2가 지금 이제 이 실적이라면 2조를 가진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더블로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3만 원, 4만 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확실히 실리콘2를 비롯한 화장품 섹터가 더 좀 연속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 우리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화장품 섹터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확연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고점에 좀 가까운 상황인지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화장품 섹터 추가 연속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우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외국인 관광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쭉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야, 네, 그래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번 5월 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성수기가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 나타났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제 늘어나는 횟수 거기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지금 실적이 반영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 2, 3월 달 동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난 거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올리브영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고 맞아요. 3일 동안 그 숫자가 거의 250% 넘는 판매량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이만큼 나왔을 때 2분기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1분기 실적에 대한 나왔던 모습들이 비수기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수기 시즌이 이제 여름이 철을 다가오는 이 시기라면은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후부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갈아엎으면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도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증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실리콘2도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만 받쳐준다면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물론 이제 템버거가 됐어요. 이미 지난 작년 23년도 1월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1,700원 종목이 지금 22,000원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리콘2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후발주자들도 키높이식으로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더 갈 거라고 보여주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클래시스가 급등을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비올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비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위에가 실리콘2고 밑에가 비올인데 비올이 1,8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11,000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템버거 가까이 됐네요. 오고 있죠. 네. 네. 가까이 오고 있는데 후발주로 미용 의료기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비올이 후발주자로 템버거가 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키높이기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세가 더 여러 개 남아있다. 또 성수기 시즌이 앞다투 있다라면은 시즌 실적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놓고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올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군요. 거의 뭐 그래서 요새는 비올 얘기할 때 이게 또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비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좀 앞에 있어서 뭐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야기해줬고 김우태 매니저도 이야기하듯 지금은 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혹시나 옵션 만기일이라서 기술주가 조금 조용하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좀 비교 차트를 좀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고요. 네. 위에는 코스피에 대한 지수 종가만 이어놓은 선을 이어서 만든 종가선 차트 이거고 아래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실리콘투입니다.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줄 때는 보통 화장품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보통 내려가거나 옆으로 기어갔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수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번에도 화장품 종목들은 강세를 버티다가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갔는데 때마침 오늘 또 지수가 약했죠. 그런 상태에서 서퍼져 나왔다 보니까 더 세게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경험상 최근에 수개월 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지수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거나 IT가 올라갈 때는 보통 이렇게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 잘 못 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당분간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석가탄신일 15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남아있는 종목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닝 발표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미국 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 있어서 네. 본능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 본능하는 종목도 미국 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사채가 풀린다라는 것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어닝 발표를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뷰티스킨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이 11,000원짜리가 2배가 올라와 있어요.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뭔가 재료가 좀 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의 강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삐아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새로운 화장품 종목들도 단기성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봤을 때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 5월 14일까지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5월 16일부터는 석가탄신일 날 매크로가 잘 풀린다면은 16일 날부터 장세가 아예 바뀔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5월 16일 날에 어떤 날이냐면 결산법인이 12월 달 대부분의 상장사가 다 12월 달 결산 법인인데 1분기 어닝 발표 마감이 5월 16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발표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약간 쉬어가는 경우가 많고 어닝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적과 연관성이 무관한 종목들의 강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피부 미용과 화장품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관점에서는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부터는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16일이 상당한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있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한 3거래일 정도가 화장품 섹터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 분께 한번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쉴 때 반도체를 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세를 타고 가는 화장품을 사는 게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반도체를 담으면서 화장품도 같이 담아야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몰빵 안 되고요. 네. 일단 반도체는 30% 정도 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은 10% 정도를 담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뭐 실리콘2는 너무 올라왔고 못 담을지라도 이제 그 외에 화장품 주들 중에 조정을 거친 화장품도 있습니다. 마녀 공장도 지금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고 있고 사실 LG 생활건강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차트를 보면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그다음에 실리콘2, 그다음에 이제 APR도 최근에 이제 공모가돼서 멈춰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대부분 실적이 좋았고요. 제가 실리콘2 2년 전에 업체 탐방 갔을 때 20대 젊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직원들이 20대 초중반의 직원들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해외 영어, 외국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상담하는 걸 보면서 이 회사는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텐베그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마녀공장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실리콘2가 외국인 관광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스타일 코리안닷컴으로 해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이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마녀공장도 지금 현재 일본의 편의점에서 하고 그다음에
코스트코에다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다 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과거에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이거에서 영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2가 잘 되는 게 이제 풀필먼트 여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들이 이 풀필먼트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화장품들을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화장품주를 투자했었던 메커니즘하고는 이제 많이 좀 바뀌는 것 아닐까. 우리가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이제 벗어나고 오히려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하게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님은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 3대1 비율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아닙니까? 반도체하고 네. 저는 좀 오히려 반대로. 반도체 0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반도체는 있어야 되는 포트 중에 하나는 맞는데 네. 제가 오늘 뼈저하게 느낀 거는 반도체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오늘도 시장에 보면서 봤을 때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개별 장세만 오늘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는 조금 더 쉬어가는 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좀 한두 종목은 좀 담아 있어도 되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화장품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네. 여름이 되면은 이제 색조 화장품도 필요하겠지만은 선크림도 필요합니다. 네. 선크림 관련된 기업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선크림 관련된 기업에서는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오늘 장중에 17%나 정도나 급등을 했어요.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실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늘 실리콘2가 갔을 때 같은 고객사로 했던 그 오늘 애경산업 이 종목들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아직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또는 코리아나들도 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 아까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6일 전까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짤막하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할인이 된 가격이 나왔을 때 반도체 접근해도 괜찮겠다고 김흥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선진뷰티 사이언스 등 다양한 또 종목들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반도체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빠진 게 아니고 반도체에서도 약간 좀 선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 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좀 같이 봐야 된다 필요가 있는데 제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대만에 유니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닝 발표가 나왔는데 AI 가속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어닝이 잘 나왔다. 그리고 4월 달에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AI 가속기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아래자리에 찍어놓고 차트가 계속 살아있는데 어저께 컨퍼런스 콜을 했었거든요. 어저께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니까 지금 구글에서의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 쪽도 월 매출액이 50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매출액이 정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은 반도체에서 아직 안 죽고 있어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실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뭐 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사이클상 안 좋은 건데 이슈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지금 잠깐 시장과 약간 거리감이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로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에도 아직 중소형 종목들이 원형 발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레거시 쪽은 대부분 다 안 나오고 있는데 HBM 장비 쪽에서 한두 종목씩 서프가 뜨게 되면 아니면 전망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HBM 관련 장비들도 다시 저가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 같은 경우에 오늘 IR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듣기로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도 나타준 것 같고요. 맞아요. 아마 증설의 필요성을 느껴준 것 같아서 한미가 정확하게 증설 관련 소식이 더 올라준다면 HBM 장비주가 대부분 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여전히 화장품 쪽은 다음 주까지 단기성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약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약간 내려가는 종목에서 반도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좀 있고 반도체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좋은 시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용기기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만 좀 많이 좀 치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미용기기를 매매를 해본 적 뭐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좀 배 아프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점에서 샀으면 항상 이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용기기 섹터예요. 오늘 클래시스도 엄청나게 올랐었고 한 근 2년 동안 항상 저점에서 잘만 담았다면 올라가는 게 클래시스였는데 이 믿음은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미용기기 관련주는 저는 이제 옛날에 원탑은 원택이었습니다. 원택. 원택을 제가 2,000원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업체 탐방 갔을 때 올리지오 이게 아. 이제 많이 되니까 이제 김소연 배우가 이제 네, 광고를 그쵸. 했고 올리지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냥 가장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슈링크 관련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해외 진출 관련해서도 열심히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아시아라든지 동남아, 남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소모품 과거에는 이제 기계를 파는 게 아니고 기계보다는 소모품 그 팁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비올도 원택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과거에는 JCC 메디칼이 강했는데 맞아요. 최근에 JCK 메디칼이 좀 포텐자 이후에 덴서티라는 거를 이용해 광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가격 면에서 좀 비싸게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됐고 그 다음에 시술비가 좀 비싸게 책정되면서 아까 마케팅 실패를 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글로벌하게 이용해 광고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이제 올리지오가 워낙 중저가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슈링크도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해외 미국 제품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싸면서도 이제 그쵸. 그 팁 가격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장비가 한번 팔면 팁과 그 소모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클래시스라든가 원택이라든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루다와 그다음에 하이로닉을 이제 안 간 주식이 2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업종에 1,000억짜리가 두 예. 종목인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안 갔는데 이제 안 간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두 회사는 홈세라 그러니까 개인 뷰티를 하고 있어요. 네. 두 회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듀얼소닉이라고 맞아요. 비상장 있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루다랑 저는 하이로닉의 홈세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이 두 종목에 한번 매매 포인트로 봐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홈뷰티, 이루다, 하이로닉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김호태 매니저님 비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올이 소모품 비중이 많이 높은 쪽인가요? 소모품 비중이 높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소모품 비용보다는 일단 의료기기 자체가 해외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이루다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루다하고 비올하고에 대한 관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다하고 비올이 이미 한번 그 소송권에서 합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루다가 비올이 승소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올이 주가가 급등했는데 아직 또 남아있는 소송권이 몇 가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총 10건 중에서 3가지가 좀 소송권이 완료가 됐고 9월 달에 난료가 되는데 9월 달에 나오는 게 JCC 메디칼입니다. 네. 그거와 또 비올과에 대한 관계를 또 따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이루다가도 한번 저점을 잡고 해서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비올과에 대한 소송 문제로 인해서 그 상황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다가 이제 막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한번 증폭이 되면서 같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었고 JCC 메디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가 네.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 자리도 전반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다 정말 올라오다 보니까는 같이 오늘도 좀 양봉 전환했는데 아무래도 9월 달까지는 비올과에 대한 관계 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또 비올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워낙에 또 가장 세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비올도 템버거를 당연히 어. 조만간에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뭐 비올 보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난번에 포트에서 놓쳤던 부분
원택. 그거를 좀 후회하고 있는데 아마 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우리 조기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남미 쪽에서 멕시코에서 이미 판매량 자체가 3개월 만에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을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 원택도 또 한번 후발주로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이제는 미용기기와 함께 화장품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잘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을 좀 가져가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이점 첫 번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AI 전력 수요, AI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3일 연속으로 지금 K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도 천연가스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 그저께죠, 이틀 전 김웅태 매니저가 워낙 강하게 자기는 전선 거의 피카츄급으로 라이츄급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도 그때 계속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확실히 지금 전선 관련주들은 추세가 오늘도 그래도 강하지 않았나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 무너졌습니다. 예. 안 무너졌고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신고가를 또 갱신했죠. 네. 오늘 가온전선도 오늘 신고가를 맞아요. 갱신했습니다. 오늘 긁어 보면서 이게 오전장에서 수급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 낙폭을 좀 키워가는 듯 싶었지만은 막판 들어서 수급이 좀 땡겼다는 거죠. 땡겨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윗꼬리를 좀 밑꼬리를 달아야지만이 다음 주장까지 좀 이어가면서 추세를 계속적인 살려놓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전력 소비에 대한 이제 모습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원전이라든지 이제는 천연가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천연가스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천연가스가 필요했던 거는 천연가스 내에 있는 수소와 산소와 결합해갖고 이제 고체연료 물질인 이제 에너지 자원을 쓴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이제 미국에서 ETF를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과연 천연가스가 그 정도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따지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반대하고 보면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를 막대하게 또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이미 한번 확정이 증거가 된 거고. 또 수소 에너지를 봤을 때는 본다면 물론 수소 에너지도 좋겠지만은 수소를 뽑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에서 뽑아서 다시 수출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시기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에너지 자원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발성 테마로서는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오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 대성에너지라든지 GS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좀 다소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이 천연가스가 나중에 뜬다라는 생각으로 이 관련주들을 막 투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이 전원 구성을 만드는 건지 데이터 센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먼저 좀 중요한 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재료를 항상 시장에서 찾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원 이제 신재생도 필요하고 이제는 천연가스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러티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선점 매수 전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전선이나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들 원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뭔가 단기성 말고 사실 지금 자리에 비중을 넣어서 더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전선 쪽과 변압기 쪽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일렉 같은 경우도 5월 14일 날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찍히기 시작한다면은 잠깐 좀 쉬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롭게 얘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저번 화요일 날은 제가 원전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원전 종목이랑 원전 채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원전 ETF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수요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외신들하고 좀 보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게 되면 네. 일단은 그 중국에 있는 한 기업입니다. 진코솔라라고 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서의 회장이 인터뷰 때 어떤 멘트를 하냐면 가장 큰 문제가 태양광 종목들은 태양광 모듈의 판매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게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지금 하나큐셀을 갖고 있는 모 기업도 결국은 판매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건데 이번에 이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 모듈의 판매가의 하락은 거의 저점에 닿은 것 같다. 뭔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판매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뭔가 물량 조절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6월 달부터입니다. 한 달 뒤인데 6월 달부터 원래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지 않겠느냐였는데 중국 애들이 약간 말레이시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우회해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았어요.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회해서 중국산인데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까지 잡아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세 부과에 앞서서 지금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단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6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이 잡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퍼스솔라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컨콜 내용 들어봤을 때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은 깔리려면 SMR은 최소한 5년은 공사를 해야 깔리는 거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은 공사해야 깔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서 건설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5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결국은 지금 쓸 수밖에 없는 대안이 천연가스랑 그쵸. 태양광밖에 없다. 그게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퍼스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태양광 모듈에서의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에 올라왔던 이 하나에서 올라왔던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 하나 솔루션 안에 있는 하나 큐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솔라 허브라고 해서 미국의 굉장히 큰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도 많이 받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게 하나 큐셀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뭔가 좀 이슈가 받은 종목들이 결국 태양광 쪽에서 새롭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좀 있겠지만은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제서 약간 올라올랑 말라 하고 있는 것이고 최고가가 원래 7만 원짜리인데 지금 올라와서 3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오곤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에서 많이 붙고 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미국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랑 유럽 쪽이 강세가 있는데 미국 쪽이 조금 약한 종목이지만 이제 뭔가 변동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NL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뭔가 저가를 잡고 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다음 주에 시장이 풀린다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아무런 일시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재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뭐가 나오던 간에 악재가 인식이 안 되는 거고 조금만 좋아져도 바로 튀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태양광 쪽이다라고 봤을 때 바닥권에 깔려있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요일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 쪽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태양광까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자, 그렇다면 조규준 매니저님 여기 뭐 지금 이 기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구성원을 필요로 해서 뭐 지금 원전, 태양광, 뭐 풍력, 화석연료 이렇게 쫙 나열됐습니다. 앞에서 이가람 매니저가 우선순위에서는 화석연료, 이제 천연가스를 먼저 쓰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규준 매니저님도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쪽이 더 빨라서 더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도 추세가 그쪽에서 먼저 올 거라고 보시나요? 천연가스가 뭐 먼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뭐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가는데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이제 그 계질이라고 있습니다. 계질을 해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열과 뭐 가스를 통해서 이제 LNG에다가 이제 넣으면서 이제 계질 형태 수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를 주목할 수 있다. 뭐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종목
하여튼 오늘 종목들이 이제 그런 대성 에너지라든지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연가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자원을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면 대성 에너지라든가 뭐 GS가 아니고 예. 실제적으로 가스 관련해서든 원자재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아야 될 기업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죠? 그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제적으로 미얀마 가스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호주 가스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2014년부터 생산을 해서 매출이 51%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가 그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금 그렇죠. 현재 가스 탐사를 하고 있고 오늘 보면은 이제 제가 현대 코퍼레이션 이제 PPT를 본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PPT에서 보신다면 이제 그 현대 코퍼레이션이 제가 생각했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스를 30년 동안 이제 사업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외 가스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에서 카타르, 오만, 베트남, 그다음에 예멘에다가 지금 현재 4개국에다가 가스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제 종합상사치고 이제 종합상사들이 해외 원자재 투자를 그렇죠.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가 이제 자원 개발했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실적을 한번 봤더니 현대코퍼레이션 시총이 2,8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1,100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800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기당 200억 정도, 300억, 지금 1분기 280억 정도를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현대코퍼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1,100억이죠. 평균적으로 300억, 600억, 900억, 1,100억. 그러면서 최근에 잠깐 올라왔는데 또 2,800억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보고서가 굉장히 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LX 인터내셔널이 그쵸. 또 그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 LX 인터, 현대코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워낙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LX 인터와 현대코퍼를 한번 매매하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 없던 주식이 좀 거래가 100만 주 넘어가고 60만 주 거래되면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종합 상사주까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조기준 매니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 그렇게 올랐다고 지금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네. 산꼭대기에 등산했다가 지금 이제 V자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또 2차 전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고 지금 현재 9조 정도의 시총인데 8, 9조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1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펀더멘탈상은 이제 여기서 빠질 자리는 없으나 과거처럼 이제 9만 원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 2차 전지 붐이 불어야 될 거고 또 포스코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간 조정이 꽤 한 6개월에서 정도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네. 기간이 조정이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천연가스 그리고 좀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저출생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뭔가 이제 뜨뜻미지근한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예전만큼 이 저출생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은 이제 반응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윗골이 달며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태 매니저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테마는 시장에서 약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약하게 봐야 되고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뭐 애를 낳으면 1억 원을 뭐 준다라는 네. 얘기가 좋은데 획기적인 겁니다. 획기적인 내용인데 이미 회사 측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사실 1억 가지고 애를 키우기는 다소 역부족이죠. 워낙에 또 들어간 돈들이 많기 때문에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막대한 또 부담 비용들도 있고 그거 부담 비용을 떠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이제 양가 부모들에 대한 이제
직업을 또 한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태도 있는데 거기에 또 1억 가지고도 집을 또 매매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로 또 대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발성 매매로만 좀 좋으면 그쵸. 지켜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좀 단발성인데도 좀 확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유아용품들. 지금이 고물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싼 유아용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들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애 낳는 걸 이제 포기하는 맞아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저출산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 명에다가 선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손자 한 명에다가 모든 걸 다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서 뭐 고모든 이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한 사람만 잘 키워서 다 주자라는 식으로서 모든 그런 소비 심리가 패턴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유아용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쯤은 추세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유아 관련된 컨텐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종들에 대한 실적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발성으로서 한 번쯤은 급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그 타이밍을 노려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타이밍은 좀 지금이죠. 지금이요? 네, 지금 저점에서 잡아서 올라왔을 때 팔아버리는. 아무래도 지금 조정 차트 보시면은요. 네. 다 밑으로 조정받았어요. 지금 위에가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랑 이제 그쵸. 제로투세븐인데 전부 다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올 듯 말 듯 기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어떤 흐름인지는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미 한번 정부 발표했을 때는 내용은 좋았지만은 이제 별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이 바닥권이라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짧아도 5에서 10%는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은 오히려 지금이고 단발성 시세가 나올 때 한번 잘 노려보는 전략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워낙에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강구안들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약한 모습이 좀 역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저출산 관련 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이제 항상 의료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오히려 이거라면 이제 이쪽이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서 네. 의료도 오늘 이제 뭐 삼성 쪽에서 이제 AI 의료 기업 하나 인수하겠다라는 좀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준 것 같은데 잠깐 차트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AK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반등을 조금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많이 빠진 거 안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뭐 딥노이즈나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줬는데 AI 의료 쪽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뭔가 좀 턴에 대한 생각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저는 뭔가 약간 이쪽도 단기적인 관점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출생 관련된 것들은 결국 발표를 앞서서 제가 가장 잘 아는 그 일정 매매가 잡히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언제 발표하겠다라는 게 이미 다 계획에 뜨기 때문에 그 일정 앞두고서 한 일주일 정도 강세가 나타나니까 그때 매매하는 게 저는 마켓 타이밍상 그때가 저는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보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AI 의료가 다시 올라온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시장의 저점은 찍은 것 같고 약간 눌리면서 한 번의 반등이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새롭게 뭔가 건드려 본다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출생보다는 AI 의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에 조금 힘을 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도 최근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뷰로 좀 바라보게 되니까 의료 AI도 여기 좀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기준 매니저 항상 봤을 때 딥노이드 항상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이제 네. 다른 의료 AI와 더불어서 여기는 이제 시큐리티와 이제 팩토리가 산업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딥노이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웬만해 이제 무중을 했습니다. 이제 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반등 구간에서 접어들었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여기가 이제 비전 검사와 더불어서 실적이 잡히고 2차 전지에서 비전 검사 쪽에서 지금 현재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2분기부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면 시큐리티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공항에서 대부분 이제 시큐리티를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의료 AI는 궁극적으로 이제 의료 AI는 지금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거고, 근데 시간상 이제 성숙해되려면 뭐 내년, 내후년에 돼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딥노이드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걸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기 저출생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아까 똑같은 얘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네, 생각이 그쵸. 들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SAMG 엔트를 과거에 추천드렸는데 SAMG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SAMG는 글로벌하게 이제 인도, 중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인구 감소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가 난다면,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방영되고 있고 캐치티니핑, 그다음에 메탈 카드봇, 또 뭐 공룡 다이노스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실적이 흑자가 안 나는데 이제 테마파크도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또 테마파크 운영도 가능하고 그래서 해외 진출이 할 수 있는 SAMG 엔터를 한번 저점에서 살짝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MG 엔터까지 오늘 저출생 관련주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과 함께 관련주들까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까지 모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이점 K뷰티 그리고 천연가스, 저출생 관련주들까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이 5월 수익을 또 빛나게 해줄 수 있을지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